태호 씨, 조금만 천천히. 조개 아직 안 벌어졌어. 58세 과부와 42세 청년 회장이 비오는 밤마다 조개 양식장에서 시작된 금지된 온기에 얽힌 숨겨진 사연은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사랑방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그 바닷가 마을은 새벽이 되면 바다가 속삭이듯 파도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빈 집 안으로 스며들어 외로움을 더 키우곤 했어요. 혜자 누님, 올해 58이시죠? 남편을 잃은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 5년 동안 조개 양식장을 홀로 지키며 사는 일이 참 버거워 보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다로 배를 띄우고 그물을 걷는 그 손길이 문득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조개가 가득한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그 바람에 섞인 소금기 냄새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집에 돌아오면 빈 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조개 몇 개, 삶아 안주 삼아 마시다 보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그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는데 그 미소가 너무 생생해서 더 아팠어요. 그래서 혜자 누님은 매일 같은 생각을 하셨어요. 혼자서도 살아야지, 조개라도 키우며 버텨야지. 하지만 그 버티는 날들이 쌓일수록 가슴 한구석이 점점 텅 비어가는 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날이었어요. 양식장 그물이 손상된 걸 발견하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마을 청년회장 태호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42 마을 청년들을 이끌며 바다를 누비는 태호는 늘 밝고 힘찬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그물을 고치겠다며 묵묵히 손을 놀리는데 혜자 누님이 말리려 하셨어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태호는 그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며 그물을 더 단단히 묶으며 혜자 누님을 힐끗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 담긴 건 단순한 도움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혜자 누님의 쓸쓸한 어깨가 그 빈집의 공기가 태호의 가슴을 살짝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태호는 그날 처음으로 혜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어색하게 차 한 잔을 마시는데 방 안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혜자 누님이 한참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젊은 사람이 왜 나 같은 과부한테. 태호는 그 말에 고개를 저으며 진솔하게 답했죠. 누님은 아직 젊으세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혜자 누님은 문득 남편과의 옛 추억을 떠올리셨어요. 젊었을 때 바다에서 함께 조개 채취하던 날들, 파도 소리 들으며 서로를 안던 밤들. 그 회상이 가슴을 메우는데 태호의 목소리가 그 빈자리를 살짝 채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혜자 누님은 처음으로 미소 지으며 태호를 배웅했죠. 태호가 떠난 뒤 혜자 누님은 현관문 앞에 한참 서 계셨어요. 문 손잡이에 남은 태호의 손자국, 그 따뜻함이 아직도 느껴져서 가슴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자 누님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바닷소리가 더는 외롭지 않게 들렸거든요. 그렇게 태호의 방문은 혜자 누님의 빈집에 작은 바람처럼 스며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갈지 아직은 누구도 몰랐지만 그 따뜻함이 오랜 그리움을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어요. 장마가 시작되던 날들이었어요. 하루 종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가도 해가 지면 억수같이 쏟아져서 마을길이 온통 진흙물로 뒤덮였죠. 혜자 누님은 새벽에 배를 띄우고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이 흙탕물 범벅이 되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양식장 그물이 또 찢어졌다는 전화가 와서 태호가 비를 맞으며 달려왔거든요. 태호는 우비도 제대로 안 입고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어 있었어요. 혜자 누님은 당황해서 수건을 찾아 들고 나왔지만 태호는 이미 그물을 고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래서 혜자 누님은 조용히 옆에서 젖은 옷을 벗기고 말리라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게 처음으로 태호가 혜자 누님 집에 진짜로 들어앉은 날이었답니다. 거실에 앉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태호의 어깨가 너무 넓고 단단해서 혜자 누님은 문득 손이 멈칫했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가까이서 사람 냄새 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혜자 누님은 말없이 따뜻한 국밥을 끓여내왔어요. 국물이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지자 태호 눈가가 살짝 붉어졌어요. 누님 혼자 사시기 진짜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혜자 누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랜만에 마음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서 좋다. 태호는 그 말에 국밥을 한술 뜨다 말고 혜자 누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솔해서 혜자 누님도 시선을 피하지 못했죠. 그러다 태호가 조심스럽게 혜자 누님의 손등을 살짝 덮었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혜자 누님은 저도 모르게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답니다.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릴 때 둘은 말없이 국밥만 먹었어요.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켜지 않았는데 방 안이 이상하게 포근했어요. 그러다 태호가 젖은 옷을 말리겠다며 혜자 누님의 낡은 남편 잠바를 입었죠. 그 모습이 너무 어색하면서도 어쩐지 정답게 보여서 혜자 누님은 웃음이 나왔어요. 태호는 떠나기 전 현관에서 우산을 챙기며 조용히 약속했어요. 내일도 올게요. 혜자 누님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현관에 서서 태호가 남기고 간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있었죠. 그날 밤 혜자 누님은 오랜만에 남편 사진 앞에 소주를 따르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보이는 비에 젖은 바다를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내일 정말 또 올까? 그리고 그 생각은 오랜만에 설렘으로 가슴을 간지렸어요. 그래서 혜자 누님은 그날 밤은 창밖 비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이, 정말 깊이 잠이 드셨어요. 그렇게 태호의 방문은 혜자 누님의 외로운 날들에 작은 불씨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되던 여름이었어요. 바닷바람이 소금기를 잔뜩 머금고 불어오면 피부가 따끔거릴 만큼 짰지만 혜자 누님은 그 바람이 오히려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그 바람이 태호를 데려다 주었거든요. 아침마다 배를 띄우기 전에도 저녁에 그물을 걷고 나서도 태호는 어김없이 양식장 옆에 서 있었어요. 처음엔 그저 도와주겠다는 핑계였지만 이제는 그 핑계가 필요 없어졌죠. 그날도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푸르스름한 바다 위에서 혜자 누님이 그물을 끌어올리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어요. 순간 누군가 허리를 단단히 잡아 끌어올렸고 고개를 드니 태호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고 바닷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웃고 있었죠. 혜자 누님은 놀라서 숨을 고르다 저도 모르게 그 품에 살짝 기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손이 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조개를 담는 바구니를 함께 들 때, 손등이 닿고 그물을 끌어올릴 때, 팔이 스치고 바람에 날린 머리카락을 태호가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줄 때면 혜자 누님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남편이 살아계실 때조차 이렇게 설레본 적이 있었나 싶었죠. 어느 날은 조개가 유난히 많이 잡혀서 둘이서만 바다 새벽까지 바구니를 정리했어요. 작업이 끝나고 나란히 앉아 시원한 맥주 한 캔씩 들고 있는데 파도 소리가 유난히 가까이 들렸어요. 혜자 누님이 문득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너 같은 젊은 애가 왜 나 같은 과부랑. 태호는 그 말에 맥주 캔을 내려놓고 혜자 누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죠. 누님은 아직 예뻐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혜자 누님은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오랜만에 듣는 그 말이 가슴 한복판을 뜨겁게 파고들었거든요. 그래서 혜자 누님은 눈을 내리깔고 손에 든 맥주 캔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러다 태호가 혜자 누님 손에 묻은 진흙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살살 닦아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혜자 누님은 저도 모르게 그 손을 꼭 잡았답니다. 그러자 태호가 천천히 혜자 누님의 손등에 입을 살짝 맞췄어요. 그 순간 바닷소리가 멈춘 듯 둘만의 시간이 흘렀죠. 혜자 누님은 그 입술이 닿는 순간 남편과의 첫 키스를 떠올리셨어요. 그때도 바닷가였고 그때도 손에 진흙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의 입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 회상이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동시에 따뜻하게 채워주었죠. 태호는 손등에 입 맞춘 뒤 다시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혜자 누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혜자 누님은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혜자 누님은 태호가 떠난 뒤에도 손등에 남은 그 온기를 한참이나 느꼈답니다. 그렇게 손이 닿는 일은 날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졌고 혜자 누님의 외로움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짜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가 혜자 누님의 빈 가슴을 조용히 채워가고 있었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오후부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저녁이 되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마을을 삼킬 듯 퍼부었죠. 배는 일찍 들어왔지만 태호는 양식장 그물을 한 번 더 점검한다며 비를 맞고 있었어요. 혜자 누님은 걱정이 되어 우산을 들고 나갔다가 결국 둘이 같이 흠뻑 젖은 채로 혜자 누님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둘 다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고 옷이 몸에 딱 달라붙어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혜자 누님은 당황해서 수건을 찾아 들고 나왔지만 태호는 이미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혜자 누님은 그 손을 잡아주며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었는데 손끝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그러다 문득 태호의 젖은 셔츠 단추를 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차마 그러지 못했답니다. 대신 따뜻한 술을 데워내왔어요. 소주 2병과 조개 몇 점을 안주 삼아 둘은 거실 바닥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술잔을 기울였죠. 술 기운이 올라오면서 말이 조금씩 많아졌어요. 혜자 누님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오랜만에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 같은 여자도 아직 욕심날 때 있나? 태호는 그 말에 잔을 내려놓고 혜자 누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러고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죠. 누님 외로우시죠? 그 한마디에 혜자 누님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자 태호가 천천히 다가와 혜자 누님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혜자 누님은 그 손이 너무 뜨거워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내가 달래줄 수 있어? 태호는 그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혜자 누님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혜자 누님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살짝 스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더 깊어졌죠. 태호의 숨결이 혜자 누님 입 안으로 들어오고 혜자 누님의 숨결이 태호 가슴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키스를 나눴어요. 비가 가장 세차게 내릴 때 둘은 소파에 기대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옷은 젖은 채 그대로였지만 몸 위로 손이 닿을 때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에 혜자 누님은 눈물이 났어요. 태호는 그 눈물을 손끝으로 살살 닦아주며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제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혜자 누님은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울었어요. 그 울음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따뜻한 눈물이었죠.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었어요. 창밖이 희부해질 무렵 둘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은 채로 서로의 체온만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혜자 누님은 알았답니다.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이 온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도. 그렇게 비 내리던 밤은 혜자 누님의 외로움에 처음으로 끝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조용히 심어주었어요. 비가 그친 새벽 창밖으로 아직 어둠이 깊게 깔려 있었지만 거실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젖은 옷은 그대로였고 소파 위 이불 한 장만이 둘을 덮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혜자 누님은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태호는 혜자 누님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소리 하나하나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죠. 태호가 먼저 움직였어요. 혜자 누님의 목덜미에 살짝 입을 맞추고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조개 다 벌어졌어. 그 말 한마디에 혜자 누님은 몸이 살짝 떨렸지만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러자 태호는 더 조심스럽게, 더 천천히 혜자 누님의 몸 위로 손을 올렸습니다. 옷은 끝내 벗지 않았어요. 벗을 필요도 없었죠. 서로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미 오래도록 굳어있던 외로움이 한 겹씩 녹아내리고 있었거든요. 혜자 누님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뜨거운 온기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온전히 안겨본 적이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혜자 누님은 태호의 어깨를 꼭 잡고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태호는 그 소리를 듣고 더 깊이 안아주며 혜자 누님의 이름을 한 번 또 한 번 불렀어요. 그 이름이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혜자 누님은 그냥 그 품에 더 파고들었죠.
새벽이 깊어갈수록 둘은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닿을 때 혜자 누님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꿈이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태호의 손이 혜자 누님의 허리를 감싸고 혜자 누님의 손이 태호의 등을 어루만지는 모든 순간이 너무 또렷했거든요. 그러다 새벽 5시쯤 창밖으로 희부만 빛이 스며들 때 혜자 누님이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오래 굶었나 봐. 태호는 그 말에 웃음 섞인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어요. 이제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 말 한마디에 혜자 누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태호를 더 꼭 안았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햇살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둘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혜자 누님은 태호의 품에서 살짝 빠져나와 따뜻한 죽을 끓였어요. 태호는 소파에 기대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이 집에 혼자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겠구나. 그리고 혜자 누님도 죽을 휘휘 저으며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금단이라 불릴지도 모를 온기는 혜자 누님의 오랜 외로움을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바다도 집도 그리고 두 사람의 가슴도 조용히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은 바다가 유난히 맑고 잔잔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소파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두 사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죠. 젖었던 옷은 이제 말라 구겨져 있었고 이불한 장만이 어깨를 살짝 덮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습니다. 혜자 누님은 태호의 팔을 베고 누워 있었고 태호는 혜자 누님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숨소리 하나하나가 이미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햇살이 점점 더 깊이 들어오자 혜자 누님이 먼저 눈을 감은 눈을 떴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태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도 그 손길에 눈을 뜨고 혜자 누님을 마주 바라보았죠. 그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혜자 누님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그 눈물을 삼켰어요. 태호가 먼저 몸을 일으켜 앉았어요. 그러고는 혜자 누님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우리 비밀이에요. 혜자 누님은 그 말에 고개만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태호의 손을 더 꼭 잡았죠. 그러다 혜자 누님이 작은 목소리로 진심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돼? 태호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혜자 누님을 다시 품에 안았어요. 그러고는 귀에 대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약속했어요. 매일 올게요. 약속이에요. 혜자 누님은 그 말에 눈을 감고 태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으며 아침 햇살을 맞았습니다. 태호가 떠날 시간이 되자 혜자 누님은 죽 한 그릇을 끓여내왔어요.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아 말없이 죽을 먹었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미소만 지었죠. 그러다 태호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혜자 누님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고 우산을 챙겨 나섰습니다. 혜자 누님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호가 남긴 온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서 차마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태호가 떠난 뒤 혜자 누님은 창가로 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잔잔하게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이 어제의 폭우가 꿈만 같았어요. 그러다 문득 태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해서 혜자 누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혜자 누님의 새벽은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배를 띄우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태호가 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태호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일 저녁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혜자 누님 곁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걸까? 아니면 서로의 빈자리를 그냥 채워준 걸까?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혜자 누님의 바닷가 작은 집에 다시 사람 냄새가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그 냄새는 바다보다 더 짜고 햇살보다 더 따뜻해서 혜자 누님의 가슴을 오래도록 정말 오래도록 데워주었답니다.